드라마틱하게 사람을 잘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럽습니다. 그런데 끝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전부 정치인이나 작가, 종교 지도자 또는 일타 학원 강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교를 가르치는 게 좋은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거 수사학은 설득의 수단으로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 특히 대중연설의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었죠. 그래서 이 대중기술은 좋게 쓰였으면은 대중을 설득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는 말장난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그러한 나쁜 방법이었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들은 설득을 잘합니다. 그럴듯해요. 자, 좋은 의미로 청중을 설득하는 기술도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 점에서 과학은 이야기꾼이 아닌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나마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에서는 이야기꾼처럼 이야기를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부럽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수사학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좀 더 실험에 의존하고 싶어요. 다시 영어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수사학이 아닌 한국에서 말하기, 듣기 중심의 영어 강의, 이거가 영어 회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죠. 이 방법은 검증된 방법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오디오 링구얼 메서드라는 ALM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가르치는 메서드, 방법인데요. 포커스는 스피킹하고 리스닝 스킬에 맞춰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업을 거의 다 지금도 듣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언제 나왔을까요? 그것이 파퓰러 대중적으로 인기를 끈 거는 1950년대, 1960년대예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50년대, 60년대 사용하다가 이제는 이용하지 않느냐라고 AI가 말하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것은 노암 촘스키 때문이에요. 스키너가 이 방법을 얘기했고 결국 스키너의 동물학이, 동물 행동학이 이때 아주 대세를 이뤘거든요. 이게 맞다고 설득이 됐거든요. 그러나 노암의 등장으로 실험으로 결국 여러 실험으로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것은 스스로 스키너의 제자들이 실제 실험을 했고 언어를 결국 되지 않았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레어를 쓴 이유를 알 것 같죠.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의 영어 회화 시장은 그대로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이 오디오 링구얼 메서드 ALM 방식인가? 그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레피티션, 반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영어를 할 때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비둘기인 거예요. 이 방법은 메서드는 rely on repetition, 반복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memorization, 결국 암기에 의존하죠. 그리고 반복과 암기. 그러면서 랭귀지 패턴을 강화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영어회화에서 듣는 방법이죠. 거의 우리나라의 99.9% 순도, 바로 비둘기 방식입니다. 이거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테이션, 두 번째로 모방이겠죠. 학생들이 선생님의 프로넌시에이션, 발음을 모방해, 따라한다는 얘기죠. 스피치 패턴도 따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강사가 읽어줘요. 어떤 표현 같은 거를. 그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해보죠. 이거 옛날에 했던 방법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 그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강사들은 영어 학습에 관한 전혀 기본적인 방향성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들을 따라하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후에도 그대로일 겁니다. 어떻게 검증했냐고요? 우리나라 인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과거에도 수업을 들었거든요. 5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영어의 시장은 이러했어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단지 웹이 나왔을 뿐이지 방향은 비슷하죠. 반복, 그리고 이미테이션, 모방, 선생님 발음 따라하기, 패턴 따라하기,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대화, 그렇죠? 단계가 있죠. 1차 기초한 다음에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냐면 대화와 패턴, 프랙티스예요. 대화하고 패턴을 프랙티스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츄에이션을 잡고 이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암기한 다음에 반복했죠. 그리고 나서 대화를 그걸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 미니멀 유스 오브 네이티브 랭귀지. 네이티브 랭귀지는 최소한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타겟 언어,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대화해서 그리고 우리말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그 비둘기 실험과 비슷한 방식의 하나였던 거죠. 이걸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꼭 선생님이 그 몰입교육인데요. 저 몰입교육에 찬성하는 편이지만 몰입교육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몰입교육이 모든 게 다 정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의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배우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 사람의 태도가 영어를 들을 때 자꾸 분석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몰입교육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죠. 결국 배우는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영어를 찾고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실패입니다. 이게 어떤 거가 들어가 다 실패해요. 그러나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도. 그 태도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랭귀지만을 사용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똑같이 몰입교육을 했는데 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느냐. 결국에 unconscious죠. 무의식이 작동했는가? 의식적으로 작동했는가? 다시 말해서 영어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그 영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포지티브, 네거티브 피드백. 결국 선생님 피드백이죠. 이 방법은 결국 reinforcement, 강화시켜주는데 바로 correct use of training, trait, 영어의 특성, 올바른 특성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부추김으로써 강화를 시키는 거죠. 뭔가 틀렸으면 이거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뭐 저렇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원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결국 가르치려고 드는 강의는 다 가짜인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영어는 누구도 가르칠 수 없고요. 가르쳐서도 안 돼요. 가르치면 칠수록 더 망가지는 게 영어라는 거.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설득은 제가 굉장히 하기 힘들지만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해를 한다면 설득이 쉬운데요. 근데 실제 자연의 현상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설득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건 그냥 팩트예요. 양자역학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방식은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용되지만 실험으로 더 이상 용도 폐기된 학습법이에요. 이걸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 과거 영어 문법 공부에도 가르치고 나면 영어가 이해되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착각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울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영어가 이해가 되고 영어는 이해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영어가 이해가 되고 좋다고 남에게 선전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어에는 기초 영어가 학원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설명도 자세하겠죠. 자세하니까 이거 좋아. 그래서 기초 영어는 항상 마감. 그리고 끝이에요. 다 한 50%는 그만두죠. 그 다음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런 분들은 과거에도 많았다는 건 제가 경험상 학원에 오랫동안 있었던 저로서는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경험은 오염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농부가 기도를 하고 다음날 비가 오면 농부는 기도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자신이 했던 저 비둘기 훈련 같은 반복 훈련 그거 효과 없습니다. 여러 실험으로 효과 없음이 검증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정확하게 알려줬죠. 이 AI는 제미나이인가요? 구글의 AI가 저한테 검색해 준 겁니다. 맞아요. 이거는 검증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인간을 반복시키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더 이상 선진국에서 사용하지 하고 있잖아요. 반복이 시킨다는 건 사실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고통을 참아내는 걸 잘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영어를 못하는 민족입니다. 비둘기에게나 하는 짓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제가 설득의 기술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강사보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줄 수는 있을 거예요. 상식에 기반하지 마세요. 모든 거는. 상식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실패하는 겁니다.
good narrative writing, 훌륭하게 이야기를 잘 쓰는 그런 것은 he is often as much technique, 훨씬 기교적인 거예요. good writing, 글을 잘 써, 묘사를 잘해, 서술을 잘해, 이건 테크닉이래요. is talent, 재능이라기보다는 재능만큼이나 테크닉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sometimes 뭐 좀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The best narrative non-fiction writers, best 최고의 이야기를 하는 non-fiction writer 작가들은 흔히 turn to time-honored tools, 시간의 안어를 받은 툴, 다시 말해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유구한 역사의 그런 픽션 라이터 작가들의 툴을 의존한다는 거죠. 그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흔히. 그러니까 베스트 내러티브 이야기를 하는 최고의 이야기꾼이죠. 난픽션 라이터들은 픽션 라이터의 그러한 유수한 시간에 검증한 그런 툴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For effect, 뭔가 이펙트를 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죠? 플롯, 구성, 페이싱, 속도, 캐릭터, 드라마, 드라마틱한 거겠죠? Yes, 그리고 서스펜션, 긴장감, 이런 것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They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Good story, 좋은 이야기는 just can spread out, 그냥 퍼져나가는 게 아니야. All direction, 사방으로, like serving spaghetti, 스파게티 한 접시처럼 이렇게 좋으니까 음식처럼 쫙 퍼져나가는 게 아니야. 또 스토리는 need form, 형태가 필요하고 shape, form, shape, structure, 구조, 이런 게 필요해. design to pull, 리더를 끌어당기도록 디자인된 거지. from start, 시작부터 finish, 마무리할 때까지 말이야. 그렇죠? form, 양식, shape, 구성, 형태,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craftsmanship of the writer, 작가의 그러한 장인정신 같은 기술, 그건 no less beautiful, 아름답지 than that of a cabinet maker, 캐비넷을 만드는 사람의 그것 못지않게, 그리고 builder's temple, 성전을, 또는 fine violin, 미세한 그러한 섬세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 못지않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라이트 존 프랭클린이 말했어. 썼다. Yes, 그래요. This may sound grandiose. 이거 약간 거치장스러운,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거창하게 grandiose,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the emphasis craftsmanship, 결국에 그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건 순수한 프래그매티즘, 그냥 실용주의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용주의죠. 쓸모가 있으니까. knowledge of, 결국에 뭐예요? 이 말은 솔직히 인정한 거죠. 뭘 인정한 겁니까?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글을 잘 쓴다는 거. 설득의 기술. 말장난이라고 전 말할게요. 말장난.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의미도 있으니까. knowledge of basic structures, 기본적인 basic structure,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arrative science writers는, 그런 이야기를 서술에 관한 과학 라이터들은 그들도 이용해요. 그것을 이용해서 build effective story, 효과적인 이야기를 구성하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썼던 그분도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I think of this approach, 이것은 나는 이러한 접근이 journalistic architecture, 다시 말하면 journalistic한 그런 구성, architecture, 건축하듯이 구성하는 거, 그런 구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Once a writer, 작가가 has a story, 이야기의 blueprint in hand, 한 손에 수중에 그런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으면, so to speak, 뭐 말하자면, 그 다음에는 he or she, 그 사람은 decide, 결정할 수 있죠. Which structure, 어떤 구조가 best, 최고로 fit이 맞을까? The facts of story, 스토리의 팩트에 잘 맞을까? 그리고 where, 어디에다가 slot them, 그 단어들을, 그 팩트들을 play, 적절한 곳에 슬롯, 동전 넣듯이 쏙쏙쏙 넣을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제 핏을 맞추는 거죠. 자, 이쁘게 구조를 짜는 겁니다. 이걸 수사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작가의 어떤 설득력을 위한,
요즘 뭐 과학자들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어떤 설득할 수 있잖아요. 이게 100% 옳다고 가정해 볼 거예요. 이게 정말 맞아. 100%. 실험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실험으로 검증이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설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한데 실험으로 검증이 됐다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단지 설득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러한 맞습니다. ALM 같은 그런 듣고 말하기 하는 이 전법은 이미 1950년대, 60년대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